네, 다시 만난 세계 오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릴 텐데요. 먼저 오에리 국제뉴스 전문기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튀르키예 출신의 언론인이자 방송인입니다. 알파고 진아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방송인이 아니에요. 방송인은 아니시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알파고 신하 씨를 소개해 드렸기 때문에 우리 아마 촌철님들이 이제 바로 오늘의 주제를 좀 아셨을 것 같은데 오늘은 좀 튀르키예로 좀 가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신하 씨께 좀 여쭤봐야 되는데 어떤 튀르키예 현재 지금 뭐 가족분들 계시는 거죠? 예, 제 엄마 아빠는 이제 튀르키예에 있고요. 근데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지진 지역으로부터 엄청 멀리 있어요. 네. 무사하신 거고. 예. 아유 다행이네요. 예, 근데 이제 그 지진이 일어난 데에서 친척들이 있었어요. 이모가 있었고. 예, 그분들이 이제 집이 이제 지금 쓸 수가 없으니까 다들 그리고 도시에서도 뭐라고 해야 되죠? 약간 살기 불편하잖아요. 왜냐면 여기저기 텐트들이니까. 그래서 다들 앙카라나 아니면 이스탄불에 있는 친척들의 집으로 갔어요. 거기서는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네. 되었으니까. 그래서 나갈 때도 좀 시간이 걸렸어요. 왜냐면 바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길들 다 막혀 있었고 길들 다 깨졌기 때문에 임원 한 이틀 정도 좀 약간 헤맸어요. 거기 이제 나오는데도. 네, 차 안에서 저 그리고 MC님 제 이름 알파고예요. 예. 신하 씨라고 하셨는데 예. 알겠습니다. 알파고 씨를 지금부터 그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현지 얘기는 계속 듣고 계시는 거죠. 예, 왜냐하면 방송국들을 부르는데요. 저도 이제 항상 앵무새처럼 똑같은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매일매일 이제 그 현지에 나오는 방송국들 물론 현지 방송들은 안 들어요. 왜냐면 다 정부 평양적으로 가니까요. 그 터키 말레로 방송하는 외국 방송국들이 있어요. BBC라든가 아니면 다치왈레라는 DW 그 독일 거. 예, 그런 좀 약간 아니면 망명 기자들이 있어요. 반정부 성향이 있는 망명 나가 있는 기자들. 해외로 나간. 예. 그분들의 방송들을 보면서 좀 약간 현지 소식을 접하려고 해요. 아니면 열심히 SNS에 올라가는 영상들을 좀 확인하고. 결국 이제 그 튀르키예 방송은 결국 이제 정부에서 이제 이른바 관제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되고 있다. 알겠습니다. 이게 워낙 이제 그 대참사이기 때문에 좀 짚어야 될 게 좀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은데요. 먼저 오해리 기자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하타이주 있잖아요. 네. 일단 이제 가장 피해가 심한 곳이라고 지금 이야기되는데 어느 곳이에요, 이것은? 터키 남부 지역에 있는 시리아 국경을 맞대고 있는 곳이고요. 지중해와 접한 곳입니다. 터키 전체가 그렇지만 굉장히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곳들이 많이 있는데 이 하타이주는 기원전 4세기에 그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그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하고 교전했던 곳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전장이었군요, 이곳이. 예, 전장터로 아주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고요. 주도는 이제 요즘에 뉴스에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안타키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인구가 약 40만 명 정도쯤 되는데 이 아마 그 기독교 신자분들께서는 성경에서 많이 들었던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명 이곳이 바로 안타키아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를 했을 때 그 전도의 전초기지로 삼은 곳이 이제 그 성경에는 안디옥이라고 표기하는데 이게 바로 안타키아죠. 유태인들도 지금 살고 있어요. 아직도. 유태인들. 네, 맞습니다. 그 터키는 워낙 역사적으로 오래된 곳이고서 곳곳이 진짜 유적지가 많고 그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곳이 많은데 이 안타키아가 대표적인 곳이죠. 그 우리나라 긴급 구호대가 지난 7일에 도착해가지고 구조를 벌이고 있는 곳도 역시 안타키아인데요. 그만큼 현지 상황이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우리 구조대가 급파되어 있습니다. 그 현지 파견된 우리나라의 그 구조대는 활동 기한이 17일까지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정부가 현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연장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이제 열흘이 넘어가면서 점점 곤돌 타임이 넘어가고 뭐 간간히 이제 구조 소식이 들리고 있긴 하지만 다른 나라 구조대들도 점차 이제 이 생존자 구조는 이제 좀 마무리를 하는 단계여서 우리나라 이 구조대가 언제까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생존자 구조에서 이제 그 중점을 바꾼다. 뭐 이런 보도 이제 저도 접한 바가 있었는데 참 한 명의 어떤 생명이라도 더 구해내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생각이 또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아마도 그런 것 같고 우리 알파고 씨 같은 경우는 하타이주하고 좀 특별한 어떤 기억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저 하타이 가본 적이 없지만 하타이랑 관련된 거 뭐냐면 제 엄마의 사촌 동생들. 사실은 제 엄마가 그 여동생이 한 6명 정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외할아버지가 모든 딸들을 키우지 않고
딸들이 이렇게 자기 동생들한테 분배시켰거든요. 그래서 제 엄마는 그 하타이주에 있는 사촌 동생들이랑 어렸을 때부터 같이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친동생, 그냥 사촌 동생 아니고 친동생 느낌이었거든요. 엄마는 그들한테는 그 친누나였어요. 그래서 제일 엄마가 자기 친 여동생보다는 그분들한테 연락해서 니네들 어떻게 되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또 하타이랑 관계가 있고, 왜냐하면 엄마의 사촌 동생들이 거기서 교수예요. 그리고 제 아버지가 군대를 거기서 갔어요. 아, 군대 생활을 거기서 하셨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2년 거기 계셨어요. 예. 그래서 항상 집에서 좀 약간 안타깝게 하타에 대한 인지가 있죠. 그럼 지금 부모님은 어디에 거주하고 계세요? 저는 제 부모님 또 성경에서 이름이 나와 있는 아라랏산에 있어요. 아라랏산. 산, 예. 거긴 또 어느 곳이에요? 아르메니아 국경 지역이에요. 예. 그래서 완전히 동지역에다가 살짝 북부 지역이에요. 지금 보도를 보면은 지금 뭐 이스탄불에 이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지금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예. 여기에서 지진이 발생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 네, 지금 상황이 좀 그렇다. 이런 보도가 좀 많이 나오던데. 지금 그 로마 제국하고 비잔틴 제국 기록들을 보시면 안타키아하고 이스탄불에서 항상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금 우리는 성소피아 성당 하잖아요. 지금의 성소피아 성당이 세 번째로 만들어진 성소피아 성당이에요. 세 번째로. 예, 그럼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 하나는 화재 때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화재 때 무너졌고, 하나는 지진 때 무너졌어요. 그리고 안타키아에서도 항상 이렇게 지진이 일어났었거든요. 인간이라는 거는 역사를 보고 정신을 차리고 고문을 거기에 맞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스탄불은 지금 최근에 와서 그 재개발 법이 좀 약간 깨져가지고 그 공원에다가도 이제 또 이렇게 쇼핑몰을 만들면서 공간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탄불에서 정부가 걷어내는 세금이 튀르키예 총 예산의 55%예요. 이스탄불에서 지금 지진이 일어나면 터키 그냥 샷다운이에요. 그러니까 뭐 거주 인구가 한 1,400만 된다면서요, 이스탄불에. 그거는 공식적인 집계된 거고 사람들 보기에는 2천 가까워요. 야, 진짜 거기서 지진 발생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전에 한 번 일어났었어요. 99년에 딱 이스탄불 아니고 이스탄불 살짝 시베 쪽에 일어났는데 그때 2만 명 죽었어요. 어휴, 정말. 1999년에 이즈미트 강진인데 이스탄불하고 약 100km 가까이 10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가까운 지점에서 지진이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근데 보도를 쭉 보다 보니까 튀르키예에서 계속 지진세를 걷어왔어요, 세금으로. 예, 그거는 99년 이후로부터 걷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진이 이제 그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니까 지진세를 걷어가지고 뭐 대비도 하고 뭐 한다 이런 취지가 되는 거죠. 처음에는 임시로 받으려고 했었는데, 왜냐하면 99년에 그 지진의 그 수습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 좀 약간 너무 힘들어가지고 당분간 좀 약간 걷자고 했는데, 당분간 걷는 그 과정에서 아니야, 이거 우리는 지진 지역이니까 계속 하자고 했는데 지금 그 돈이 증발됐어요. 그러니까 바로 거기서 지금 에르도안 대통령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많이 일어나요. 초기에 뭐 면피성 발언을 했다고 해서 이제 국민적 지탄을 받았고, 도대체 지진세 걷어서 어디에 썼느냐 이런 이야기 좀 많이 나오는데, 이제 그 질문이 제일 먼저 제기된 거는 2011년 완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란 국경에 있는. 거기도 역시 그 지진 라인이 있거든요. 거기서 지진이 일어났었는데 지금보다 그래도 좀 약간 수습이 괜찮았어요. 대응도 괜찮았는데 그때 이제 기자들이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물어봤어요. 지진세 어디 갔냐고. 여기 빨리 수습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때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는 지진세를 도로를 깔 때 썼다고. 아, 도로 가는데 그걸 썼다고? 네, 왜냐하면 지진세라는 거는 오직 지진 때는 쓰는 거 아니고 또 지진이 일어나면 빨리 도착해야 되기도 하고 좀 우리는 도로 깔았어요, 그 돈으로. 에르도안 대통령 이야기가 하여간 참 많이 나오던데 에르도안 대통령에 대해서 좀 정리 좀 해주실래요? 오히려 기자께서 어떤 사람입니까? 한 20년 넘게 지금 철권 통치하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뭐 정권은 최근이에요. 예전에는 부드러웠어요. 초기에는 부드러웠어요. 최근에 이제 현대판 술탄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특히 뭐 에르도안 대통령이 얘기할 때는 그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을 현대판 짜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에르도안도 이제 그런 표현으로 많이 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에르도안 대통령이 사실 이제 그 정치적으로 집권을 하게 된 게 1999년 그 아까 말씀드린 이즈미트 강진 때 그 당시 정권에 대한 그 반대 여론이 굉장히 심해지면서 2003년에 치러진 선거에서 총리로 당선됐거든요. 총리로 당선돼서 이제 대통령으로 다시 당선되면서 이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지진을 계기로 해서 정치적으로 집권을 했는데 지금 최대 그 정치적인 곤란한 상황에 놓였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죠. 그 나이는 올해 54년생이어가지고 올해 만 69세입니다. 그 1994년에 40이라는 굉장히 젊은 나이에 이스탄불 시장에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정계에 입문을 했는데 굉장히 카리스마적인 통치, 그 다음에 경제 부흥, 또 강력한 이슬람주의로 지지를 받고 있죠. 특히 현 집권당인 정의개발당, 영어로는 AKP라고 하는데 이 당을 창당해서 현재까지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통치 기간 내내 굉장히 세속주의를 이제 지키고 있는 군부를 억압하고 장악하는 데 굉장히 주력했고요. 그다음에 정부의 비판적인 언론, 아까 알파고 씨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정부의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서 굉장히 탄압을 했고 또 폐간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언론사 폐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언론사 출신이에요. 예, 그리고 반정부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한 적도 많고요. 특히 이제 2013년에 튀르키예에서 굉장히 반정부 시위가 아주 강하게 벌어져서 세계 언론들이 주목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이스탄불의 탁심 광장이 그 시위의 중심지였거든요. 예. 그때는 이제 이 에르도안이 총리였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이제 뭐 직접적인 계기는 탁심 광장의 개지 공원을 이제 재개발하면서 거기에 녹지를 훼손하는 것을 반대하는 시위로 시작했는데 사실은 이 에르도안이 이제 이끌고 있는 그 이슬람주의대 그다음에 이 많은 터키 이제 시민들이 지지하고 있는 세속주의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그때 시위 사태가 굉장히 장기화됐었습니다. 그때 이거를 에르도안 총리가 굉장히 유혈 진압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그 이후에 대통령이 되면서 뭐 현재까지도 이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로 이 이슬람주의를 내세우면서 통치를 하고 있죠. 지금 조금 전에 알파고 씨가 철권은 최근이고 처음에는 부드러웠다고 말씀하셨는데 에르도안이 원래 복지당 출신이고 복지당으로 이스탄불 시장이 됐는데 그 복지당은 어떤 당이냐면 한국으로 따지면 한때의 민주노동당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정권으로부터 버림받았고 멀리하고 그러한 정당이었는데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하고 좀 약간 이슬람주의적인 좀 약간 진보 성향이 있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빨갱이 아니고 초록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했어요. 예. 초록생 공산주의자들을 이렇게 지칭했어요. 그래서 그 정당 형성을 멀리하다가 에르도안이 이대로 가면 우리는 정권을 잡을 수가 없다. 자꾸 군부가 나와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약간 이념적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본인들 이제 군인들한테 체포 당해가지고 이스탄불 시장인데도 감옥에 갔거든요. 90 몇 년대인지 정확한 년도로 모르겠지만 그래서 에르도안이 그때 이제 특히 그 감옥살이도 좀 약간 하면서 밖에 나가가지고 복지당 안에 있는 친구들을 다 탈당시켜서 AKP를 만들고 AKP를 만들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그동안 잘못했다. 우리는 좀 약간 너무 이상한 방향으로 갔다. 우리는 오히려 유럽에 있는 민주주의하고 법치주의랑 하회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자기 정당 안에다가 무신론자들도 유입시키고 기독교인들도 유입시키고 그분 덕분에 기독교 국회의원들이 생겼어요. 원래 그동안 없었는데.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는 그래 튀르키예가 잡고 있는 해결 방안이 이거다. 대동합할 수 있는 정당이 이거다. 이 안에는 유대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무신론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튀르키예는 그 정당 덕분에 엄청난 경제 발전을 했거든요. 말 그대로 개방과 포용이었네요. 예.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에르도안이 여기저기 건물들을 많이 치우면서 좀 약간 사람들이 분노하기가 시작했어요. 건물 짓는 게 왜요? 재개발을 좀 약간 적당히 해야 됐는데 재개발. 예. 그러면 원주민을 또 쫓아내야 되는 거지.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초록색 공간을 유지를 해야 돼요. 녹지. 예. 근데 에르도안 지금 이스탄불 안에 있는 유일하게 큰 공원 하나 있는데 사람들 거기 와서 좀 약간 숨을 쉬고 있는데 거기를 절거하고 거기에 백화점 짓겠다고 하니까 MZ 세대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엄청난 시위가 일어났는데 이제 그때 에르도안하고 에르도안의 그동안 친구들 사이에 있는 그 갈등이 생겼어요. 에르도안의 친구들이 우리는 이 시위자분들의 메시지를 받았다. 우리는 다시 한번 좀 약간 살짝 대보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에르도안이 그때 니네들 왜 대보하냐. 이럴 때는 오히려 강하게 가는 거예요. 하고 그때 에르도안이 처음으로 국회의원
대통령하고 국회의장이랑 싸웠어요. 그때 대통령도 국회의장도 자기 절친이었어요. 어허. 그때 그 이후로부터는 에르도안이 이제 정당 안에서 하나씩 자기 친구들을 숙청하기가 시작했고 아하. 또 이때는 에르도안이 이란의 경제 제재를 뚫었다는 거 폭로됐어요. 원래 이란이 경제 제재 받고 있잖아요. 그것을 이란이 튀르키예를 통해서 에르도안의 집근 회사들을 통해서 위반하고 있다는 거 폭로됐어요. 안타깝게도 그 폭로를 하는 회사는 우리 회사예요. 그 언론사. 예, 우리는 쓰레기처럼 살았어도 됐는데 하필 그때 에르도안의 그런 비리들을 다 폭로해가지고. 그래서 폐간당한 거예요? 예. 오. 하여튼 그러한 계기로 이제 에르도안은 완전히 이제 다 폭로가 되면 국제 전쟁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왜냐면 그 이후로도 IS랑 연결되는 그 IS랑 석유 무역을 했다는 것도 나왔어요. 네. 물론 다 이거는 그 의혹 제기예요. 여튼 그러다 보니까 에르도안이 모든 사람들 다 숙청을 하고 다음에는 언론사들 다 배관하면서 오늘날에 에르도안이 나왔어요. 그래서 2001년 때 정권을 잡은 에르도안하고 지금 에르도안은 같은 사람 아니에요. 아하. 그렇군요. 권력의 그러니까 속성 중에 하나가 결국 독점을 지향한다. 네. 그러니까 나누지를 못한다. 그대로 따라갔네요. 에르도안도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근데 제가 이 튀르키예 관련 뉴스를 보면서 사실 제일 낯설고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하나가 있는데 대한민국 현대에서도 어떤 이제 군의 쿠데타 어떤 이제 아주 이제 그 어두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지금 에르도안을 비판하는 어떤 튀르키예 여론 중에는 왜 군을 투입을 해서 구조나 이런 데 투입을 안 하느냐. 근데 그게 에르도안이 군을 너무 억압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어떤 그 튀르키예 여론이 있다는 보도가 있더라고. 이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게? 에르도안이 2016년에 이제 자진 쿠데타인지 자작극인지 영국인지 우리도 알 수가 없지만 어떠한 일들이 해프닝 됐는데 그 계기로 이제 260명의 무고한 인생이 안타깝게도 죽었거든요. 군 인사들이 아니 그 시민들이. 네, 왜냐하면 군 쿠데타 키도가 있었어요. 있어서. 근데 이제 그때 쿠데타를 너무 좀 잘 진압을 했어요. 국가가. 세게. 근데 지금 이 지진을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지금도 그 의혹을 하고 있어요. 그때 쿠데타는 진짜 자작극이었다. 이렇게 잘 진압이 됐는데 딱 모든 기관들이 시간대로 툭툭툭툭 모든 것을 잘하는데 지금 지진 때는 이렇게 허술한 걸 보니까 그땐 진짜 준비된 작전이었다 하는 의혹인데 여튼 그걸 이제 넘어갈게요. 그 계기로 에르도안이 거의 장군들의 반 이상을 숙청했어요. 이제 군부 그 군사 사관 학교들을 다 없애버렸고 사관학교를 없앴다고요? 예 사관 학교들 다 없애버리고 거기 있는 학생들을 다 자퇴시키고 왜냐면 군사 사관 학교 3학년 학생인데 다른 대학교에 가서 경영학과에 병입했어요. 이런 식으로 기존에 다니고 있는 모든 학생들을 다 쫓아내고 새로운 군사 사관 학교를 만들고 학생들 새로 뽑았어요. 그래서 군을 그동안 너무 축소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또 군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국민이 보면 국민에 대한 그 향수가 뭔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일부러 동원을 안 한다. 예, 그때 알파고씨 말씀하신 대로 그 2016년에 그 쿠데타 때 군 당국, 군 장교, 군 관계자들 대거 숙청한 것뿐만 아니라 판사들도 약 200명 넘게 해임을 했어요. 200명 전날이에요. 전날인가요? 예. 수백 명을 이제 판사를? 예, 그때 판사하고 이제, 검사. 예, 그때도 저도 그 뉴스를 굉장히 이제 주목해서 봤는데 아니, 쿠데타가 일어났으면은 당연히 이제 뭐 군에 대한 정리를 하는 거는 어쩌면 상식적인데 갑자기 느닷없이 판사들을 이렇게 해임한다는 대거 해임하고 이제 기자들도 뭐 언론사도 폐간하고 이러는 거는 도대체 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했는데 지나놓고 보면은 그 쿠데타를 계기로 해가지고 정부의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뭐 법조인, 뭐 언론인, 군인들 몽땅 다 수청하고 정리를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파트를 접수하려고 했던 거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새로운 레짐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 이제 재난관리청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재난관리청을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하기는 했는데 워낙 부실하고 특히 이제 이 재난관리청이라는 게 재난에 대비하는 전문가들이 이제 투입이 돼야 되고 운영돼야 되는 기구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소위 이제 자기 쪽 사람들 정실 인사를 해서 워낙 그 이게 부실을 더 가속화했다라고 하는 비판이 이번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재난관리처 있잖아요. 네. 저장이 언어학과 출신인 것 같아요. 그래요? 언어학과 출신인 것 같아요. 종교학과라고 제가 그렇죠. 들었던 것 신학교 같아요. 출신이에요. 예. 전문성이 전혀 없네. 이제 모르겠어요. 거기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으려고. 아, 네, 알겠습니다. 예. 5월에 대통령 선거 있다면서요. 이제 있다면서요. 이제 MC인데 잘 말씀하셨잖아요.면서요. 있다면서요. 안 치러질 수도 있다고 보시는 물음표입니다. 그렇게 보세요? 지금은 헌법에서는 2023년으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선거를 미룰 수가 없어요. 헌법에 나와 있는 항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에르도안이 안 하려고 하는데 네, 처음에 본인이 말하면 또 안 되니까 일단 밑에 있는 측근들한테 시키거든요. 측근들이 이거는 지금 하면 안 되는데 지진이 일어났는데 하면서 말했는데 지금 사람들이 너무 크게 난리를 쳤거든요. 예. 5월이든 6월이든 무조건 그 선거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5월에 무조건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데 5월 지금 아니어도 돼요. 6월이어도 돼요. 왜냐하면 정확한 그 월 지정이 안 돼요. 대지진이 발생해서 이게 복구가 급하니까 미루자 이런 식으로 네.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다. 네. 어허. 근데 사실 이번에 이제 터키가 주가 8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제 지진의 피해를 받은 주는 한 10곳 정도예요. 10개 주 정도쯤인데 이제 워낙 피해가 크게 커서 거기에 이제 뭐 이 복구와 이런 것들이 아주 시급한 문제이지만 나머지 주들은 영향을 안 받았으니까 어쩌면은 뭐 5월이나 6월에 그 예정대로 선거를 치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지금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쪽이 유리할 것인가를 아무래도 그 정부는 따져보겠죠. 네. 그래서 이 에르도안 얘기했으니까 하나만 더 여쭤보면 보면 확 처음에 그러니까 뭐 이거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발언해가지고 뭐 국민적 지탄을 뭐 한 몸에 받다가 네. 어느 순간에 이제 그 구조한 어떤 생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서 대통령 전용기를 내줬다. 이 보도가 있더라고요. 우리 알파고 씨 그 장면 그 보도 보셨죠? 그거는 있어요. 지금도 뭐 무슨 대통령실 전송 소속된 헬기들을 지금 그쪽으로 보냈는데, 근데 변하지 않을 현실이 있어요. 전날, 둘째 날, 셋째 날 어디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셋째 날인가 현장에 가서 손가락을 이렇게 흔들리면서 욕을 했어요. 욕을 했다고? 원래 한국 정치인이라면 거기 가서 이제 좀 약간 살짝 고개를 숙이고 또 이제 좀 약간 아픔을 함께하고 물병도 좀 약간 당하고 그랬을 텐데 근데 거기 이제 완전 한 1,000명 가까이 경찰을 대비시켜 가지고 잠시 구조 활동을 정지시키고 현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내가 지금 이렇게 지진이 일어났는데 니네들이 이렇게 정부 대응이 가실하다고 하면 니네들이 명예 있냐? 명예 없는 놈들아. 내가 지금 대통령 아니고 일반인이었으면 더 심한 욕을 했을 거야. 이 말을 했어요. 이거 지금 다 인터넷에 있어요. 적반하장이구나 말 그대로 적반하장이야. 이제 왜냐하면 그 국민을 꽉 잡아야 돼요. 무서운 게 없군요. 그러니까 그분은. 무서울 거 없군요. 아니고 잃을 거 없어요. 왜 권력 있잖아. 잃을 거 권력. 이제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예요. 아이고 참. 그 시리아 있잖아요. 역시 똑같은 지진 피해를 입은 이곳. 그러니까 그냥 피상적으로 시리아 반군이 점령한 반군 지역이다. 뭐 이 정도만 지금 알고 있는데 좀 소개 좀 해주실래요? 어떤 곳인지. 예, 진짜 언론 그 TV 방송 화면을 통해서 이제 그 뭐 시리아 상황 보니까 정말 안타깝게 그지 없더라고요. 튀르키예도 물론 이제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그 진짜 10년 넘은 내전으로 완전히 그러니까. 뭐 만신창이가 됐는데 이제는 뭐 이 대지진으로 인해서 또 다시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현지 주민들의 상황이 정말 너무 안타깝고 그 하얀 헬멧이라는 이제 민간 구조 단체가 그동안에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긴 한데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도 여기서 이제 구조 활동보다는 이제 구호 활동 쪽으로 이 방향을 좀 바꾼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튀르키예와 국경을
국경을 맞대고 있는 그 시리아 서북부 지역에서 반군 점령 지역이 대부분인데요. 네. 현재까지는 뭐 최소 한 4,300명 또는 최대 7,000명이 넘게 이제 숨지고 다쳤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정말 이 공식적인 집계가 어렵습니다. 튀르키예만 해도 오늘 아침 시간에 이 에르도안 대통령이 5시간 동안 이 재난관리청 관계자들하고 이 회의를 한 끝에 공식적으로 사망자하고 이 부상자 숫자를 발표했습니다. 사망 숫자가 3만 5천 명이 넘고 부상자가 10만 명이 넘는다 그러는데 이제 시리아도 그 못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지금 두 나라를 합쳐서 4만 명에 육박한다 사망자가 이런 외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지역은 뭐 아시다시피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 가장 큰 도시는 알레포인데 알레포에서도 지금 엄청난 피해가 벌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사실 뭐 튀르키예를 통해서 현지에 접근되는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도 역시 이제 파괴가 돼가지고 그동안 못 하다가 조금씩 열리고 있는 상태이고 최근에 이 에르도안 대통령이 한 2곳 정도의 국경 지역을 열어서 이제 시리아 쪽에 들어가서 그쪽에 이제 아무래도 그쪽에도 튀르키예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네. 좀 구조의 손길 또는 국제 구호단들이 튀르키예를 통해서 시리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좀 허용하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튀르키예하고 시리아 네. 그리고 튀르키예하고 시리아 반군 어떤 관계예요? 일단은 이 질문 답변하기 전에 사람들이 알파고 이러다가 튀르키예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라고 하셨는데 이미 못 들어가고 있어 2015년부터는. 왜냐하면 2017년에 체포 현장이 나왔어요. 하여튼 이제 질문으로 들어가자면요. 지금 시리아는 정권이 시아파이고 국민이 수니파였거든요. 그래서 튀르키예는 이제 그 오스만 제국 꿈 이걸 좀 약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발판이 시리아였어요. 그때 이제 반군들이 반정부 세력이 반란을 일으킬 때 대대적으로 지원을 했거든요. 아, 반군을 지원했어요? 네. 근데 맨 처음에 근데 그 반군들이 그 상황 속에서 마치 포켓몬 마냥 진화를 하잖아. 피카츄에서 라이츄로. 그래서 그 반군이 아예스로 진화했어요. 그래서 빨리 거기서 좀 약간 테러리스트로 변신되지 않는 세력들을 찾으려고 하다가 튀르키예는 지금 시리아 내전에 어쩔 수 없이 개입하게 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옛날에 있었던 그 최 기록을 이제 삭제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서 테러를 일으키지 않는 반정부 세력을 찾아가지고 거기서 어느 정도 정부처럼 움직여야지 네. 그 세력을 덕분에 자기 과거 기록을 삭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리아 북부를 보시면 마치 좀 약간 비유하자면 튀르키예로부터 좀 꼭두각시의 괴뢰 정부가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튀르키예 괴뢰 정부. 어떻게 보면 시리아 북부에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리아 북부에서 지금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시리아 북부의 서부 지역은 이제 튀르키예로부터 지원이 들어와야 되고 시리아 북부에는 동부 지역은 쿠르드 반군이 이제 정권을 잡고 있는데 근데 그분들도 다 자위 계열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라크 안에 있는 쿠르드 사람들은 우이 계열이에요. 그동안 둘이 이렇게 남한 북한처럼 싸우고 있다가 이번 지진 계기로 야, 잠시만 우리는 잠시만 멈추자. 같은 민족인다고 해서 시리아 북부에 있는 그 동부 지역에 있는 그 쿠르드 사람들은 지금 옆에 있는 이라크 쿠르드 덕분에 지원을 받고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그 서부 지역에 있는 아랍 애들이에요. 그 튀르키예에 붙어 있는 분들. 그분들도 처음에는 이제 국경이 하나 있었는데 그 국경도 무너졌기 때문에 그 국경에 가는 길 자체가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안 갔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진이 일어나지 않아도 이미 그 지역이 반군하고 정부군 사이에는 갔다 왔다 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복역을 하거든요. 지진이 이러지 않아도 가끔씩 건물들이 무너져요. 왜냐하면 그동안 폭탄을 맞아가지고. 그런데 지난 6일에 강진이 발생하고 한 2시간 정도쯤 지났을 때 시리아 정부군이 그 반군 지역에 폭격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 국제 언론들이 굉장히 많이 보도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정말 잔악하게 그지없다라고 하는 반응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리아 북부 서쪽에 있는 그러니까 그 곳은 지금 그러니까 튀르키예 정부하고 상당히 긴밀한 관계가 있다면 튀르키예가 아무리 지금 뭔가 급박한 상황으로 좀 지원 이런 것들 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튀르키예 자기 국민이 이거 지금 제코가 석자인데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튀르키예 정부는 이제 그 시리아 쪽으로 들어가는 국제사회의 구호물자들을 이제 길을 열어주고 하는 쪽 정도만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찌 본다면 그러니까 좀 그 관심이나 이런 걸 이제 상대적으로 덜 받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또 그만큼 이제 더 이제 힘들 것 같아서 한번 좀 질문을 드려봤는데요. 참 하여간 정말 너무 큰 대참사입니다. 아무튼 어떻게든 이제 국제사회가 이제 다 팔 걷어붙이고 좀 함께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의 그 명민호 작가가 자신의 SNS에 올린 그림이 지금 네. 한국민하고 튀르키예인들에 의해서 이제 상당히 지금 호평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거 어떤 그림이에요?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그 지금 이제 유튜브로 지금 이제 그 올려놓기는 했는데요. 네. 예. 지금 한국 구호대가 그 이제 어린이한테 이제 물을 먹이고 이런 모습을 그 과거에 이제 터키 군들이 이 지진 피해가 났었을 적에 구호에 활동했던 것들을 이제 대비해가지고 예, 그 우리나라의 인도주의적인 이 터키 지원을 묘사한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터키에서 이게 많이 화제가 돼서 많이 댓글이 달리고 있다면서요. 이제 튀르키예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 예전에 한국 전쟁 때 와서 도와드렸는데 그렇죠. 한국 사람들이 의리를 갚으려고 하네. 한국 전쟁 당시 때 그렇죠. 터키 군들이 네. 왔었던 모습하고 비교한 거네요. 예.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그 튀르키예면 이제 형제 국가 이런 얘기 많이 네. 하는데 튀르키예에서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전쟁에 한 15,000명이 왔거든요. 예. 실질적으로 전투하는 사람 15,000명이었고 그리고 그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도 자꾸 로테이션으로 여기 주둔을 했어요 터키군이.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꾸 이제 일이 끝나고 터키에 들어왔을 때 항상 좋은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런 형제 나라 인식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뭐 형제의 나라가 아니더라도 어느 나라 어느 그렇죠. 뭐 그 사람이라도 이제 이건 뭐 힘을 합해야 되는 네. 그 대참사 아니겠습니까? 뭐 그거는 더 이상 토를 달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한 명이라도 더 좀 구조를 하고 하루라도 빨리 좀 복구했으면 좋겠다. 얼마 전에 또 200 몇 시간 만에 어떤 여성분이 살려놨어요. 기적은 항상 있는 거예요. 기적기에. 네. 그러니까 기적은 항상 그러니까 그 있는 법이기 때문에 희망의 끈을 좀 놓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함께 드리면서 오늘 다시 만난 세계는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알파고 씨고 이 자리를 빌어서 꼭 더 하고 싶은 말씀 혹시 있으실까요? 댓글에는 알파고 입국 금지 당했다고 하는데 입국 금지 당하진 않았어요. 그분들은 원해. 그러니까 제발 튀르키예에 와서 감옥에 들어가고 들어오기만 하면 그냥 그 예, 잡아간다. 그걸 원하고 있어. 그분들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가면 안 대사관도 되지. 못 갑니다. 아유 이게 웃으며 살리기가 아닌데 진짜. 우프다. 아 그렇죠 우프다. 네. 너무 잘하신다 표현을 너무 잘. 네. 우프다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감사합니다. 계세요.